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에밀 졸라의 대표작 목로주점입니다. 이 소설은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추락을 집요하게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목로주점은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하층 노동자 계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제르베즈는 가난한 세탁부입니다. 그녀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처음부터 타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작은 세탁소를 차리고 술에 의지하지 않고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맞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제르베즈의 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제르베즈는 정말 성실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술집을 멀리하며 자신의 삶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세탁소를 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약간의 희망을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노력하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근면과 성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르베즈는 점점 주변 환경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술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나쁜 일들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쯤은 괜찮겠지. 오늘만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지. 이 정도의 술은 문제없겠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술집, 즉 목로주점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잠시 현실을 잊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술집에서 웃고 떠들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와 절망, 분노와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술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제르베즈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말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마침내 그 몰락의 한가운데서 같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일은 점점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며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소란과 폭력으로 가득 차고 사랑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무기력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환경과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가난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은 술집뿐이었고 교육받을 기회도 삶을 다시 설계할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프랑스 사회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로주점은 한 개인의 타락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조에 대한 고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가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사회, 인간을 보호하지 않은 제도, 그런 제도 속에서 개인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르베즈는 나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실패한 개인에게 얼마나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는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로와 경쟁 속에서 지친 사람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술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타인의 삶과 끝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들어 희망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현대의 목로주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르베즈의 추락은 한순간의 선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자신을 돌보지 못한 시간이 누적되면서 주변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무너집니다. 현재의 사회에서도 많은 제르베즈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에 시달리면서 피로가 누적되는 사람들, 그러다가 현장에서 생명을 잃고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사고로 무너지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버티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은 청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에게 냉정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바닥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추락을 원해서 추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는 개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분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가? 특히 젊은 사람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보이고 있는가? 고전이 위대한 이유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로주점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에 훌륭한 고전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또 다른 제르베즈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오늘 잠시나마 우리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사회를 이루는 날까지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